한 권의 책, 다양한 울림. 오늘의 독감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저자는 올리버 섹스입니다. 네. 역시 이 책은 임민주 님이 골라주셨어요. 네. 왜 골라주셨어요?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좀 이제 제가 이런 데 처음 나오다 보니까 모두에게 좀 필요한 책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책을 고르고 싶었다는 좀 거창한 이유였고요. 제가 그런 거창한 걸 감당할 여력은 안 되지만 두 번째 이유로 저의 개인적인 독서 편향에 관련된 소심한 이유가 있어서요.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요즘 사회에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책을 통해서 같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있고 굉장히 세분화돼서 어떤 이해관계랑 좁게 맞아떨어진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공감과 소통, 남과 나의 다른 점들을 얼만큼 이해하고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봤더니 의외로 이제 저자가 올리버 섹스가 떠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적인 이유는 제가 과학책을 좋아하진 않지만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보는 쪽이 아주 편독을 하는 편인 거죠. 누구나 이제 편독을 하지만 사서인 저도 사실 편독을 합니다. 읽고 싶은 책만 읽죠. 네. 전공을 물어봐도 되나요? 전공? 전공이요? 네. 저는 원래는 경영학과를 했어요. 원래 경영. 네. 회사를 다니다가 이 회사에 반복되는 회사는 정말 다녀보니까 늘 반복되고 내가 하는 뭔가 기획 같은 걸 하려면 제가 높은 사람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결과를 볼 수가 없죠. 제가 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람. 직장인들의 매너리즘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서 도서관 지원하셨구나. 네, 사실 늦게 도서관에 합류한 케이스입니다. 그러셨구나. 아니 저는 혹시 과학책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이공계 쪽을 또 전공하셨나? 사회과학 쪽을 전공을 한 거고요. 사실 그래서 사회과학서도 조금 보는 편인데 깊이 있게는 보지 않고요. 저는 전공 쪽이 이공계인데 자연과학책 잘 안 보거든요. 그런가? 그렇구나. 맞아요. 왜냐면 문학책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한번 이쪽으로 가니까 돌아오질 못하고 있는데 자연과학책을 또 재밌게 읽으시는 거 반갑네요. 반가워요. 네. 순수 자연과학 쪽은 아니고요. 이 책하고 약간 비슷하게 오늘의 책하고 비슷한데 관점이 좀 많이 다른 책이죠. 그러니까 인지심리학 쪽 책이긴 한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책이죠. 보이지 않는 고릴라, 행복에 걸려 빛에 걸었다 이런 책들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 작가를 만나고 나서 느낀 점은 이 책들이 비슷하게 뇌과학을 다루고 있지만 사람 중심의 이 서사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얘기 이제 좀 이따 저희가 자세히 또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올리버 먼저 섹스는 하고. 서사가 있죠. 그래서 이 책을 고르게 됐다. 개인적인 서사가 있는 과학책을 추천하고 싶었다라는 개인적인 정리를 해야죠.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정리 잘해요. 네. 이렇게 큰 광범위한 의미가 또 있고 사람들에게 이 책 소개하고 싶었다. 자신의 독서 편향을 밝힌다. 나는 또 좁은 의미로는 약간 서사 있는 과학책이다라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네. 끝냈어요, 그냥. 네. 간략한 책 속에 넘어가셔도 돼요, 발가락. 네. 1985년 영국 초판. 생각해보면 좀 오래된 책이에요. 2006년에 한국에서 초판. 올리버 섹스가 엄밀히 관찰하고 따뜻하게 써낸 우리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의 독특한 임상 기록입니다. 의학적, 문학적 가치가 너무너무 돋보이는 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 원작이라고 할까요? 하고 우리나라가 번역이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과학책. 문학책은 한 5년, 과학책은 한 20년 정도 돼요. 이게 슬프죠. 그동안 20년 우리는 모르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보면 제가 항상 요거 할 때 원본이랑 우리나라 초판본을 항상 이렇게 보는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런 추이를 좀 봤는데 예전 같으면 정말 길어요. 요즘은 조금 좁혀지고 있어요. 그게 대중들이 수준이 높아지시다 보니까 이 책이 안 나와 있으면 번역을 해서 자기가
읽게끔 만들어서 만들어야 이제 되겠다.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끼리 텍스트가 그렇구나. 공유가 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아, 좋은 책이 그렇죠. 정말 많잖아요. 왜냐면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으니까. 네, 그래서 확실히 확실히 많은 대중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네, 있어요. 높아지고 다 있구나. 대학을 갔으니까 우리가. 자, 올리버 섹스 제가 저자 소개를 항상 해요. 네, 그래서 저자 소개 해보겠습니다. 1933년생이세요. 네. 2015년에 타계를 하셨죠, 이분이. 근데 영국 런던생이시고요. 음. 유대인의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엄마 아빠 다 의사고 사남 중 막내인데 두 형 모두 의사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셋째 마이클 형이 정신분열증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올리버 섹스가 환자들을 자기 셋째 형 생각이 나서 그렇게 인간적으로도 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옥스퍼드대 퀸스 칼리지 의학학위 벌써 나오죠? 네. 엘리트, 천재, 그쵸? 리차드 도킨슨이 나온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 딱 그 학위를 받았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옥스퍼드에 나와도 별로 영국에서 포화 상태인 거예요, 지식인이. 그래서 맞았어요. 미국으로 다 떠났어요, 그 당시에. 뭐 미국, 뭐 다른 유럽, 50년대니까. 50년대쯤. 그래서 이분은 샌프란시스코를 제일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겠어요? 개이니까. 자유의 땅, 그쵸? 샌프란시스코. 그때 당시엔 다 샌프란시스코로 몰렸죠. 자유의, 그쵸? 온더 로드라는 또 소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UCLA 레지던트 생활을 했고요. 뉴욕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럼비아 대학 교수가 되셨습니다. 갈만하다니까, 컬럼비아 대학. 잘 나오셨어요. 우리 그쵸? 꿈의 개치예요. 제가 콜롬비아 대학 가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늙어서 못 가는데, 아무튼. 아, 정말요? 네. 멋진데요. 콜롬비아 대학을 보면 다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맞아요. 다 거쳤더라고요.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온더 무브라고 그 자서전에 또 써요. 올리버 섹스가. 나는 왜 뉴욕에 머무르고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건 서부인데. 왜 난 뉴욕에 있을까? 왜 나는 여기 사람들을 좋아해? 그 사람 때문에 못 다니면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분이 2015년 아남이 간으로 전이 되면서 82세로 타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계속 모터사이클 완전 그거거든요.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엄청 다쳤죠. 뭐 다리도 막 다치고 이랬는데 결국 돌아가신 건 아남으로 돌아가셨어요. 뉴욕타임즈는 이처럼 문학적인 글쓰기로 대중과 소통하는 올리버 섹스를 의학계의 개간 시인이라고 칭했습니다. 맞았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책을 썼는지는 우리 사서님이신 김민지 주인님이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쓴 네. 책들. 되게 일관되게 책을 집필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네. 자기 자서전에 대한 이야기야, 나머지 이제 임상 기술서들인데 다 읽다 보면 소설 같은 느낌이에요. 네. 뮤지코필리아. 이것도 이제 음악에 관련된 환자들을 다루는 임상 맞아요. 기록이고요. 네. 이제 환각, 이제 다 내적인 질환들이죠. 네. 마음의 눈, 목소리를 보았네. 나는 침대에서 내 다리를 주었다. 깨어남, 편두통, 그리고 자서전인 온더무브,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나 더 있어. 고맙습니다. 맞아. 이렇게. 고맙습니다. 와, 제가 쓰지 않는 것도 술술술술 다 얘기해줬어요. 네. 고맙습니다를 정말 짧지만 감동적인 내 편의 에세이를 그래서 에세이구나. 개정판으로도 예쁘게. 이거예요? 표지가 정말 예쁘죠. 영어죠? 크리스마스 에디션 같아서 제가 또 따로 샀어요. 너무 예뻐요. 원래 책은 약간 네. 그 양장본 느낌이 아니라 좀 문학소녀야. 어떡해. 어머, 장난 아니다. 표지 좋은 책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저 간지나는 거 되게 따지거든요. 이게 또 꽂아놓으면 엄청 예뻐요. 그러니까 아니 스티브 잡스가 괜히 아이폰을 만들었냐고 막 이쁜 거 좋아하다 만든 거야. 그래서 그쵸? 사놓고 또 사고 그래서 펭귄 클래지 북스가 아, 가끔 사람들의 지갑을 맞아. 거덜내는 경우가 맞아. 그 특별 에디션 맞아요. 나왔잖아요. 게다가 특별 에디션 표지도 또 막 핑크로 막 네, 예쁘게 나와. 그럼 있는데 또 사.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이제 맞아요. 굿즈 하나 붙으면 무조건 사는 거죠. 알라딘 굿즈 또. 오늘 임민주 주임님이 저희에게 선물도 주셨어요. 이거 마스킹 테이프인데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굿즈입니다. 요거에 또 사게 되죠. 이게 모으다 보면 또 지방을 거덜내는 그러니까 전 저만 이런 줄 알았는데 대부분 도서관이나 책에 관련된 맞아요.
이거를 다 모으고 네.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잘 사는 것 중에 또 하나 컵받침. 컵받침. 맞아. 컵받침. 거기에 또 그림 예쁜 컵받침. 맞아. 매일 다른 컵받침으로 컵은 똑같아. 컵받침만 다르게 먹어. 저는 나중에 컵이 똑같네. 나중에 소새끼 그 술잔 굿즈로 준다 그래가지고 그 전집 살 뻔했잖아요. 그쵸. 그 전집을 담아놓고 나면 참 마음이 계속 가요. 이게 네. 굿즈 때문에 사는 건 좀 그렇잖아 하고 제가 안 샀습니다. 근데 사기 전까지 갈증은 네, 해소되네. 계속 맞아요. 아직도 워너 위시리스트에 있어요. 아무튼 저희 네. 이렇게 딴소리 좀 했는데 올리버 섹스에 대해서 많이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저자 소개한 거에 좀 덧붙여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올리버 섹스. 네. 저는 사실 이 책에서 본 관점들의 올리버 섹스의 특징을 조금 이렇게 감동 깊게 이 저자를 제가 존경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이 올리버 섹스가 방금 읽어주신 것처럼 굉장히 금수저 같은 맞아요. 엘리트의 삶을 네. 산 것처럼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냥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기사에서는요, 그 약간 소수적인 것들을 되게 축소화해서 내보내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쵸. 예. 사실 올리버 섹스는 그 부모님이 유대교 출신의 의사분이고 하지만 자기의 성 정체성을 어느 순간 밝히면서 어머님은 한번 이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말았어야 해. 나서부터 맞아요. 항상 지지해주던 부모님인데 정체성을 잃고 이제 방황을 계속합니다. 거의 평생에 걸친 방황이죠 사실. 맞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너무 슬픈 게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말하지 말을 못하는 할수 거예요.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양성애자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거의 말년에 가서야 진짜 이제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되게 구구절절 슬펐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완전히 다르다고 보면 다르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질병을 측정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네. 올리버 섹스가 동성애자인 게 질병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과 다른 거니까. 어떤 차이점에 어떤 차이점의 차이인 거지 진짜로 그 정도의 차이인 거지 이게 완전히 다른 부분이 아닌데 우리는 질병이라는 거를 어떤 규정을 해버리고 그거를 일종의 데이터에서 그 사람의 앞뒤 맥락을 보지 않고 처방을 하게 되는 그런 맞아요. 것들을 이 작가는 꾸준히 이 책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환자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다.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당장 나한테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 맞아요. 이런 내용들이 네. 항상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로 전해져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괜찮은 사랑의 그 작가가 그 얘기한 거 되게 기억나요. 그 이제 제작 발표회 같은 걸 하면서 이 정신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바를 다리 부러진 사람하고 똑같이 인식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계속 어필을 하시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겠다. 진짜. 바깥에 보이지 않는 여기 이제 네. 책 중간에도 그 얘기 한번 나오더라고요. 네. 왜 바깥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자신을 탓해야 되지 않냐. 그렇군요. 아픈 사람이 제일 불쌍하죠, 뭐. 진짜.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올리버 섹스는 제가 언더무브라고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전진 중입니다. 언더무브가. 근데 이게 그 자서전 챕터 1이에요. 그래서 유년 시절하고 자기가 모터사이클 타고 어떻게 여행했다가 주로인데 저는 이 첫 페이지가 너무 좋아서 좀 읽어보드릴게요. 인생은 앞을 향해 살아가야 하지만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돌아봐야 한다. 키르케고르입니다. 자서전 서문으로 딸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그 자서전에서 좋아했던 부분들. 네,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해도 되죠. 그래서 나는 글쓰기, 그러니까 올리버 섹스는 제가 여기서 이 올리버 섹스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글쓰기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요. 맞아.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일기를 1000권이나 써놓은 게 있었고 우리 일기 쓰라 그러면 정말 맞아요. 오늘도 그럼 시를 쓰고 끝낼까?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림 그림으로 채우고 나서 이만큼을 쓰기. 얼굴 크게 1000권의 일기를 써놨고 그러니까 이제 진료를 하면서 임상 기록을 또 1000권 이상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건데 나는 글쓰기 행위를 통해서 글을 쓰는 동시에 생각을 발견하는 쪽인 듯하다. 어쩌다 깔끔하게 완성되는 글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수차례 다듬고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같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보는 내 스타일 탓인 듯하다. 쇄도하는 생각들의 도취에 올바른 구성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이다. 글쓰기에서든 때때로 냉철한 머리와 평정심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넘쳐 흐르는 창조의 셈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좋으네요. 온더무브의 네. 237페이지에 네. 나오는 글입니다. 저도 그게 너무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잉크로 얼룩진 먹물쟁이라고 바로 맞아요. 그게 이렇게 별명이었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서전 맨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글쓰기는 해도 해도 새롭기만 하며 변함없이 재미나다. 처음 글쓰기를 시작한 거의 70년 전 그날 느꼈던 그 마음처럼. 이게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서전에.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 한 번씩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맞아요. 표현하지도 않고 나조차 인정하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쓰다 보면 네. 서러워지면서 갈등이 맞아. 기억이 더 나. 기억이 새록새록 나. 거짓말도 좀 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과정들 쓰는 음. 과정들은 되게 다양한 음. 치유이기도 하고 창조이기도 한 겁니다. 아, 치유고 창조이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올리버 섹스는 얼마나 천재냐면 12살 때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썼어요. 섹스는 멀리 갈 것이다. 너무 멀리 가지만 않는다면. 선생님이시니요, 선생님이. 그 자서전에 나와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게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서 멀리 가지 않는다면 더 멀리 갈 것이다 했는데 정말 딱 중심을 잡았던 것 같죠. 그러니까 똥잎보다 배났나. 느낌이 왔죠, 느낌이 선생님. 왔죠. 정말 소극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문학 활동과 네. 아니 글쓰기에서는 안 그랬던 거죠. 평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한다면 내용적으로 글쓰기에서는 굉장히 그 글쓰기도 그렇고 이분이 모터사이클에서 몸이 엄청나고 레슬러가 아니라 역도 선수였잖아요.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 기사들이 보여주는 자비로운 이렇게 어르신의 상만 보다가 그 사진을 접하고 아닌 줄 알았어요. 너무 강렬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300 옷 입은 줄 알았어요. 너무 근육질이라. 그리고 역도 선수에서 진짜 그 책에 보면은 역도대회 1등 했다고 나와요. 운동부에 사진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늙은 이렇게 약간 다윈처럼 이거 기른 모습이랑 전혀 다르더라고요. 인상은 정말 너무 좋으세요. 인상 너무 좋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올리버 섹스 얘기만 하다가 이 책 얘기를 또 못할 수 있겠어요. 책 얘기를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 그 음악부터 먼저 듣고 그러면 책 얘기로 넘어가 보면 어떨까요? 아, 그래요? 네. 음악은 어떤 음악 들어야 될까요? 우리 지인님이 소개 좀 해주세요. 음악. 네. 이 음악은 오늘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위대한 휴먼 OST로 This Is Me예요. 네, 요 영화는 다들 유명하니까 보셨겠지만 이 책의 내용처럼 여기에 각자 남들이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커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거로 이제 이건 나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약간 격렬하게 남긴 곡이죠.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이 책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을 어제 밤까지 했어요. 음악 선정 고민을 잘 고르시는 것 같은데 진짜 의미를 담고 싶다는 내용이 좋은데 음악적인 견해가 너무 좁아가지고 영화 본 음악 중에서 어떤 영화가 이것과 체제가 맞고 또 곡도 좋을까 너무 궁금하니 귀여우세요. 잘 들어주세요. 민주님 귀여우세요. This is me 듣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들었다 치고 또 이제 바로 가요. 왜냐면 우리 피디님이 넣어주실 거예요. 잘 넣어줘요. 같이 들으려고 준비하고 넣어주실 거예요. 저희 각자 듣고 문자예요. 노래 너무 좋더라. 막 이러면서. 아니 아까 좀 들었잖아요. 저희 시작하기 전에. 여기도 방송도 시간을 초월하네요. 준비되신 말씀해 주세요. 네, 바로 들어갈게요. 네. 사인 드릴게요. 지금 마이크 켜져 있으니까. 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정말 좋네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이 책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원제를 한번 읽어보죠, 우리. The man who mistook his wife for a hat입니다. 죄송해요. hat입니다. 네, 여기 개정판. 네, 개정판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표지가 정말 예쁘거든요. 네, 맞아요. 나중에 낼 때는 표지를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걸로 바꿨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책에 보면 올리버 섹스가 자기 운명을 앞두고 내가 죽을 때 이렇게 쏟아지는 별들을 보고 싶다. 이 장면을 이 별을 한번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를 보면 나는 별이 가로수처럼 흩어져 있는 하늘을 봤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별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게 놀랍고 죽어갈 때 이 하늘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친구들이 내가 마지막에 휠체어를 끌고 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남이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그러니까. 아프네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모자 속에 별이 잔뜩 쏟아지고 있고 이제 인간의 머리를 상상하는 것처럼 이제 구름이 동실동실 떠 있고 예쁜 색깔의 구름과 전 르네 마그릿 그냥 그림을 약간 합성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해석하신 거구나. 네. 주인님의 해석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책을 읽고 별이 쏟아진다라는 걸 읽고. 그것도 이제 출판사가 바뀌면서 그렇게. 그 아내를 모자로 착한 남자 타이틀에 맞게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책에서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4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처음에가 이제 24챕터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제1부 상실, 2부 과잉, 3부 이행, 4부 단순함의 세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목으로 택하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는 첫 번째 1부의 상실에 들어있더라고요. 네. 어느 챕터가 제일 저는 두 좋으셨어요? 챕터가 다 마음에 들었는데요. 첫 번째 챕터 상실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이제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 무언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사례들이죠. 그렇죠, 상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오는 9가지 이야기를 다뤄주었고요. 4부 같은 쪽을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건데 여기는 서번트 증후군. 그러니까 어디인가 우리가 보기엔 자폐고 세상에 같지만 한 부분이 특출나게 뛰어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4컷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서번트 증후군은 보통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기사에서 짧게 접했던 남의 이야기처럼 접했던 경우가 많은데요. 되게 슬펐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사실 치료라는 것 때문에 그 우리가 말하는 의학적 치료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과 비슷해지기 위한 치료 방법은 그 사람들의 천재성을 좀 죽이는 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이것이 과연 치료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주는 챕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책으로 소개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관심을 분야별로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영화나 책이나 이런 걸 다 많이 나와가지고 접한 게 되게 많죠. 다큐멘터리나.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프로그래머 한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이게 또 대중화되기였다고 해요. 이 책이요? 이 책.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쓰신 거죠.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양을 세는 거를 은유법인 줄 알았다. 내가 하루 저 10분 전에 뛰는 띵박지를 머릿속으로 상상한 적은 솔직히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나는 30살까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된 거예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게 말이 되나? 다 같이 상상을 하면서 산다는 생각을 했는데 상상하는 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게 척을 했다는 것조차 인식 못하는 거죠. 교육 과정 속에서도 자기의 증후군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보통은 이제 인식 자체를 못하는 게 또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요 챕터 안에도 그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자기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상실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왼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몰라. 어떻게 인식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해 그래서 이상해 그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병원에 와서 이제 그거를 비디오로 찍어서 이제 전문가가 이야기해 주니까 그래서 알게 되는. 그래서 그거를 서서히 고쳐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 영화 같았어요. 환자를 좀 인간적으로 보고 그 아내를 모자로 그 오해한 남자는 그냥 음악 선생님으로 잘 살잖아요. 그냥 작품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장애가 있다고 다 잘못됐다고 그걸 뜯어고치려면 안 되고 그냥 그거 빼고 그냥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거. 그게 조금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이제 올리버 섹스는 항상 그 환자들한테 잘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는 거죠. 그랬더니 환자들이 그러니까 올리버 섹스가 중간에 이런 말을 한번 해요. 어느 페이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항상 신체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마음을 가진 개체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 어떤 질병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동작이 있다고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동안은 그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과학적으로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에 설명이 안 돼. 분명한 실마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과학자라서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사실 과학이라는 게 물질적으로 보고 그걸 설명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느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도 근데 이게 살아오면서 인지심리책을 볼 때도 궁금했던 게 정말 저명하게 이제 과학적으로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종교에 굉장히 깊숙하게 빠져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배우는 것과 상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해석되지 않는 그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쪽에 근지적이고 영혼적이고 그런 쪽에 이해관계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상이나 철학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항상 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이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 상실증 걸린 지미 얘기 있잖아요. 발가락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접니다.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농담이고 남편 생각도 나고 아니 술 많이 먹고 이게 코르사코프 증후군이거든요.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근데 이제 지미가 항상 19살의 지능과 그 기억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에게 영혼을 발견한 순간이 있죠. 제가 성당을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미가 성당에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항상 판단하세요. 직접 판단하세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이제 화두를 던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미가 성당에서 뭘 하길래 해서 우리 섹스가 갔어요. 나는 성당에 가보았다.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일에 골똘하게 정신을 집중하는 지미의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는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성체를 혀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성스러운 종교 의식을 추워도 의심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그의 모습은 미사의 정신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었다. 긴장과 정숙이 감도는 가운데 그는 완전히 무아지경에 빠져서 종교 의식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집중한 모습이 없었는데 여기서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섹스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미는 공간화된 시간에서는 완전히 길을 잃었지만 베르거스롱이 말하는 의도된 시간 안에서는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표면적인 구조에서는 두서없고 터무니없는 것도 예술 혹은 의지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정합성과 안정성을 지닐 수 있는 법이다. 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1시부터 2시, 3시부터 4시 이렇게 따지지만 베르그송에 의하면 의도된 시간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시간 안에서는 지미는 정상입니다. 그쵸. 그래서 감동적이었어요. 지미의 그 시간이 앞에 나오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피음악 선생님과는 음악을 부르는 시간. 자기가 혼자 부르는 거거든요. 들리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부르면 다 할 수 있어. 밥도 먹고 할 수 있는 거죠. 다 할 수 있는데 노래가 딱 끝나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 노래를 끊어도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그 약간 코미디 같기도 하고 진짜 아니, 영화 이게 뭐야? 같다니까요. 보고 있으면 영상으로 봐 이게 다 떠올라요 막. 그럼 우리 상실 부분을 좀 넘어가고 그 다음 챕터에 우리 임주인님이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으면 다음 부에는 이제 과잉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그 신경학적으로는 과잉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해요. 우리 몸의 기능이라는 건 뭘 하려고 만들어졌으면 하거나 하지 못하거나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없거나 그러니까 과잉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과한 상태를 측정하는 그걸 질병으로 보지 않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는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익살꾼 틱레이 그리고 퀴피드병 정체성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익살꾼 틱레이 얘기가 좀 재밌어요. 틱장애는 우리가 진짜 여기 과잉 장애들은 우리가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뭔가 삐까빡까빡 이렇게 하시거나 맞아요. 이제 또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요거는 되게 사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다리 떠는 거랑 사실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근데 지나치게 제어가 안 되고 충동적으로 많은 걸 하고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 욕하는 것도 있어요. 혼잣말 하는 것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한대요. 그래서 결혼한 저 다큐에서 분들은 봤어요. 나중에 못 참는 거죠. 네네네네. 네, 거기서 이제 틱 레이가 틱 레이의 사례를 조금 재밌게 봤는데요. 이제 틱 증후군이 있는 경우, 그 쇼스타코비치 음악가, 천재 음악가가 틱장애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뇌에 뭐가 박혔어, 파편이 박힌 경우인데 관자엽을 이렇게 좀 누르다 보니까 음악 영역이 눌려서 음악이 이제 계속 들렸다 그래요. 그게 이제 음악을 자기가 작곡을 하고 연주하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되니까 천재성인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제거를 하는 것 자체를 꺼렸던 거죠. 이게 없어질까봐, 능력이 없어질까봐. 틱, 여기 나오는 레이도 그래요. 자기가 이제 틱 증후군들은 빙글빙글 도는 걸 보면은 정신을 놓는다고 환장하는 거죠. 이제 회전문을 보면 뛰어들어가고 빠르게 빠져나오고 막 이런 걸 되게 즐기는 거예요. 남들보다 빠르니까. 그리고 음악성을 전체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음악을 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해소했고 그런 쪽으로 재능을 발달시켜 왔는데 약을 처방받는 순간 이 모든 게 이제 감소되잖아요. 그쵸. 에너지가 감소되면서 회전문에 뛰어들어갔지만 못 나오고 끼어서 얼굴이 다 망가지고 오히려 음악은 못하게 돼버리고 네. 의사 선생님 올리버 섹스한테 나는 틱으로만 이루어진 인간인데 틱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이제 올리버 섹스와 함께 한 달에 걸쳐서 내가 이 처방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생활할지를 적응을 해본 다음에 실제로 처방을 받고 주말에는 음악을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처방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해줍니다. 보통의 의사 같으면 이거 계속 먹으라는 거지. 주말에는 안 먹고 네가 잘하는 거를 그냥 하자. 드럼을 이제 광적으로 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주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똑같은 틀 안에 집어넣는 게 병을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통 의사들은. 그렇죠. 근데 같은 증후군이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맥락이 다르면 다른 방식의 처방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대단한 올리버 섹스네요, 진짜. 의사 잘 만나가지고, 그쵸. 강압적인. 옛날에 정신과 의사 중에 얼마나 못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요. 이상한 거 막, 피 뽑고, 정말로. 막 진짜 막 무슨, 막 생체 실험하고 막 이러나 말을 못해. 다음. 네네. 그럼 우리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은 이행이었습니다. 이행. 3분의 이행이었는데요. 이제 이행이라는 것 중에서도 주로 이제 회상 쪽을 다루고 있었어요. 회상. 네. 이제 회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돌려서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행 중에는 이제 선행, 순방향, 순행도 있다고 해요. 그래요? 미래로 가는 거? 이제 미래로 가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쵸. 바라다 보니까 향수 같은 거죠.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미래지향. 과거에 대한 기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에 대한 상실과 함께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걸 이행이라고 되게 의미 깊게 3부의 타이틀을 달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3부에서 인도로 가는 게 이게 좀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어떤 증후군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슬픈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소녀였는데 소녀? 네. 이제 악성 뇌종양에 걸린 소녀예요. 애가 아프면 또 그렇게 속상해요. 그렇죠. 더 속상하잖아요. 그럼요. 생각해보니까 올리버 섹스는 미국에 있었잖아요. 이 인도 소녀는 미국에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죠. 올리버 섹스가 대부분 있었던 곳은 그 요양원 같이 그 뭐라 그러죠? 요양원이라고 네, 요양원이죠. 그 병원과는 달라서 의사들은 그래 거기 가서 뭐 그렇게 배우겠냐 이랬던 곳이었어요. 왜냐면 환자들하고 하루 종일 끼고서 같이 살아야 되고 단순히 이제 진료를 보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 없으면 힘든 곳. 관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요양원하고 의미는 약간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책에서 보니까. 복지사회 개념에 가까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그랬지만 자기는 얻은 게 더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도로 가는 길에서도 이 소녀는 7세에 암을 한번 제거를 했었는데 19살에 이제 다시 18살에 악성으로 발병을 해서 19살에 이제 죽게 되는 것 같아요. 죽어요? 네. 여기 악성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 심한 경련을 동반한 이제 발작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간질하고 이게 같다고 해요. 보통 이게 발작이 일어나거나 간질이 일어나면 바로 앞에 그 타이밍에 환자들이 상상 속에서 빠지는 거예요. 환각에 빠지는 건데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진짜 즐거운 상태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태랑 똑같은 상태고요. 네, 무아지경으로만. 사실은 마약을 먹었을 때 일반 사람들이 되게 광폭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즐거움은 일반 사람들이 기쁨을 쾌감하고 측정해본 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상태에서 꿈속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바가완디 같은 경우에서 해석이 좀 안 됐던 거는 보통 이런 소녀 이름이 바가완디구나. 네, 바가완디. 이름 예쁘죠? 이름 예쁜데요? 바가완디? 네. 바가완디 같은 경우는 보통 매번 똑같은 꿈을 꿔야 된대요. 그 종양에 걸려서 발작이 일어날 때는. 네. 형태가 고정돼 있고 뭐 이랬는데 네. 바가완디는 자기가 이제 존경하는 인도를 그리는 꿈을 계속 꾸는데 인도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꽃길 타고 뭐 다른 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린 시절의 인도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 인도 고향 뭐 이런 꿈을 꾸면서 네. 즐겁게 웃고 있었나봐요. 즐겁게 그러면 저 세상으로 갔다네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빨리 이제 그거를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봤더니 이 사람은 행복해 하고 있었다. 그쵸, 환상이. 거기 있던 이제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바가완디가 죽고 나서 하는 얘기가 바가완디는 인도로 갔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곧 거기 도착할 거예요. 맞아요. 너무 슬프죠. 사흘을 부녀가 죽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인도로 가는 여행을 이제 막 끝냈다고 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끝나네요. 아파서 고쳐주려고 했더니 아픈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쾌락에 더 가까웠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웃고 있었대요. 웃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 목소리는 보았네 책 제일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청각장애인이 나오는데 청각장애인이 잠을 잘 때 수화를 하면서 꿈을 꾼다는. 그게 너무 저는 아름다운 거예요. 말을 표현을 하는데 막 수화를 하면서 막 꿈을 꾸는 거야. 거기서 왜 꿈속에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말을 못하고 이러니까 수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인간이다. 그 인간이 어떻게 장애를 극복하고 꿈꾸는 사이에서도 그런 언어를 쓴다는 거에 감명 깊어서 또 올리버 섹스가 이렇게 막 쓴 글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게. 딱 비슷하네요. 그 톤이. 알겠습니다.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어. 어떻게 제일 좋아하는 책도 얘기해야 되는데 사고. 단순함에 네, 제일 페이보릿하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단순함의 세계는 이야기거리 많지 않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쌍둥이 형제 그때 예전에 날짜기 단기 막 이래가지고 정말 이 책에서 왜 레인맨 나왔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의 그 바깥에 그냥 천재들만 말고 뒷면이 너무 자세하게 그려져가지고 맞아요. 그때 저희가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도 너무 이제 우리 아세요? 레인맨 모르실 것 같아요. 연세가 나이 어리죠. 아니에요. 저도 들었어요. 아세요? 왜냐면 그 얘기는 어떤 특별한 과학 사례가 나오면 계속 같이 인용이 됐어요. 레인맨이 그쵸. 그냥 다행이네요. 난 모르는데 이런 진짜 신기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2800년에 3월 15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고 생각이 잘 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면만 부각될 수 있는데 인간적인 면이 이제 나오면서 그 영화가 이렇게 딱.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인상적인가요? 시인 레베커? 네, 그래서 너무 다 인상적이구나. 저도 쌍둥이 형제를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저희가 사실 관심 있었던 거는 그 형제가 그걸 어떻게 계산했을까? 사실 이런 것뿐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 형제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둘이는 서로 이제 소수를 말하면서 제가 뭐 121 이러면은 11을 11개를 놓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쪽에서 이제 구상어 같은 데인데 절대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3 더하기 5도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사실 계산법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수를 주고받고 자기들끼리만 이해하는 이런 소통적인 거는 얘네들이 사회성을 떨어뜨린다. 이래서 처방상으로 둘은 헤어지게 된 거고요. 사실은 이제 뭐 버스를 타거나 이런 사회적인 적응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의 재능을 어떻게 키워줄 뭔가를 못 만난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 속에서 좀 모자란 사람으로서 지금 사실은 살아갔던 거죠. 쌍둥이 형제가. 그게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평범해지는 게 다가 아닌데.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게 이제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처방하지 않잖아요. 그 많이 키워주고 왜냐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전시회도 해주고 음악하는 전람회 같은 것도 해주고 근데 그 쌍둥이 형제의 지능 지수가 60밖에 안 됐다고 이 책에서 나오네요. 60 왜 근데 다 잘 계산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계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음. 우선 121개 만약에 성향이 딱 떨어지면 얘를 11개씩 나눠서 머릿속에 그냥 딱딱딱 나눠지는 구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상 능력. 그러니까 실제로는 속도 카테고리 하는 거? 머릿속에 카테고리. 시각화죠. 머릿속에 시각화. 근데 그 영역이 신기하다. 그 데이터 저장량으로 보면 정말 방대한 거죠. 순간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짧은 네. 기억 페이지랑 네. 저장하는 기억 페이지가 따로 있잖아요. 네. 얘는 순간적으로 쓰는 그 기억 페이지가 이게 한계가 없는 거죠. 한계가 없고. 너무 신기해요, 진짜. 사람의 뇌가. 그러니까.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죠. 그렇죠. 영원히 바뀌어질 수 없을 것 같아. 아직도 우리는 진짜로. 그렇게 그 왜? 사람들을 생각하긴 해요. 저희도 문제 아직도 이런 책이 대중화돼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같은 뭐 기관 안에서만 봐도 같이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복지관하고 연계가 돼서 심지어 복지사분들도 그 학생들이 뭘 잘하는 걸 찾아주는 사람은 정말 왜냐면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관심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안 해주기도 하고요. 보통 그 친구들은 이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적응 훈련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도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뭔가를 잘할까? 물어본 적은 있었나? 그래, 잘하는 거 키워주면 되는데. 맞아요. 뭘 제대로 해본 적은 있을까? 그리고 앞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종교를 좋아할 수도 있는 영역인데 한 번도 성당에 데려가 본 적이 없다던가 경험치를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아까 청소년들 무슨 교육 프로그램 많이 만드시는 거 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가 그러니까 다 해볼 수 있게 정말 해주는 사람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겠네요. 자폐증 얘기도 나오네요. 주변에 전 친구 중에 자폐증 어렸을 때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걔를 보면은 항상 자기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막 불편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가족들이 막 병원에 다니고 막 갑자기 좀 소리를 지르긴 해요. 근데 뭐 그게 크게 질리지도 않고 왜들 저러나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전학을 가서 아주 다른 학교에 가더라고요. 격리시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벌써 정리될 시간이 저희 왔어요. 정리될 시간. 우리 뭐 많이 준비하셨는데 준비했는데 얘기 안 하신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빨리. 아니면 이것만은 이것만은 읽어주고 꼭. 싶다. 이런 거. 이제 또 그런 거보다는요. 이제 읽고 나서 단순함의 세계 같은데 이제 기술됐던 건데 이제 지능이 뒤떨어진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들이 상대하는 것에 대해 우울함을 그러니까 저희도 막상 보면은 그런 친구들을 막상 직업적으로 항상 대해야 된다 그러면 걱정하거나 이제 꺼려하고 피하게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올리버 식스한테도 멘토가 있었잖아요. 루리아라는 신경학자였는데요. 이제 그들에 대한 이제 애정 그리고 정말로 과학적으로 네가 과학자여서 봐도 그 학생들은 신기하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해줘요. 자기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죠. 되게 지루하고 자기도 우울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봤더니 자기가 보통 어떤 한 곳에 이제 질병이 있는 친구들을 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친구들은 다른 쪽으로 항상성, 그러니까 좀 발달을 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시적인 이론일 수도 있지만 균형이 맞는다는 거예요. 뭐 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시각이나 후각이 예민해지고 청각을 잘 못 쓰는 사람이 뭐 다른 기능이 계속 발달을 하는 것처럼 또는 환각통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족을 사용하게 될 때도 자기가 결국은 그 의족을 사용하면서 환각통을 이용해서 질병을 이용해서 적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항상 우리한테 최적화되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믿어줘야 된다. 내 몸, 우리 몸을 믿고 균형을 의사가 믿어줘야죠. 의사가 믿어줘야죠. 네. 그리고 우리도 좀 믿어주면. 저희가 항상 마지막은 이 책에 대해서 느낀 거를 키워드로 하나씩 이렇게 뽑아보는 게 있어요. 우리 주임님이 뽑는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아내로 보자. 한마디 딱 해보신다면. 키워드. 생각 안 나시면 발가락에. 서사성? 서사성. 네. 서사성. 맞아. 그리고 이 책은 제가 보니까 저희 문학책 좋아하잖아요. 좀 문학을 우리가 보다 보면 짧고 함축되고 한국인들은 더 그런데요. 맞아요. 막 감정을 숨기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짧고 함축되고 할 말을 줄이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올리버 스미스는 사실 서사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문장이 길고, 길고 수식어가 많이 붙고 감정 상태를 많이 표현하다 보니까 네. 힘들어하는 한국 독자들이 있습니다. 알아서 좀 이렇게 추려서 읽으면 되죠. 뭐 오랜 시간에 쓰는 걸려서 한 편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저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거에 대한 키워드 이겁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하고 싶다. 아니, 착각 좀 하고 싶다. 착각 좀. 착각 좀. 정말 톡톡 치시네요. 네. 착각 좀 하고 싶다. 네. 오늘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어떠셨나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다음에 또 사실- 나오실 거죠? 이걸 떨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도 즐거운 책 책으로 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